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설날 마지막 날입니다. 예, 수방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 천안시에서는 지금 전기차를 지하주차장에 설치를 하게끔 법으로 시행하고 있고, 안 하면 벌금을 물어요. 지상에도 설치할 수 있는데, 벌써 지어진 건물은 지상에 별도로 공간이 없는 게 당연하겠죠.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지상에도 설치하려면 매장을 없애야 되는데 다 소유권이 그런 이해관계라든가 또 지하 주차장에 있다 지상으로 올리면 또 아무래도 입점 업체들도 싫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한번 전기차 관련 문제를 지금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뭐 좋은 매스컴만 두세 개를 찾았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화제가 왜 화제를 분석한 거고 또 하나는 뭐 다른 뉴스는 뭐냐면 어, 일단 이거부터 보시고 한번 생각하면 말씀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는 이유는 혹시나 차에 불이 나진 않을지 걱정하기 때문인데요. 이 주차장에서 화재가 난 전기차들을 살펴봤더니 대부분 충전을 마친 후에도 충전선을 꽂아뒀던 차에서 불이 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대책 마련을 위해 8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장세만 환경 전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섬광과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충전을 진행한 6시간 동안은 문제가 없었지만 충전 종료 후 1시간 뒤쯤 연기가 시작됐고 불길은 순식간에 주변 차량까지 태웠습니다. 화재 원인 파악에 나선 환경부가 협의체를 만들어 실태를 분석했더니 지난 4년간 발생한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46건 중 40건은 충전을 마친 뒤에도 충전선을 꽂아둔 전기차에서 난 걸로 조사됐습니다. 40건 모두 완속 충전기였습니다. 충전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대부분 1시간에서 2시간 내에 충전기와 통신이 두절됐고 그 두절된 시간이 화재 발생 시간하고 겹치는. 전기 공급이 끝난 뒤 수백 개의 배터리 셀 공간에 전류를 나눠 담는 과정에서 특정 셀이 과충전됐을 가능성 등이 지적됩니다. 환경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완속 충전기 과충전을 막는 게 화재 예방에 시급하다고 보고 실시간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충전기 쪽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통신 장비를 추가한 완속 충전기를 보급하기로 하고 내년에만 800억 원을 투입합니다. 급속 충전기엔 이미 이런 기능이 있지만 전체 충전기의 90%에 달하는 완속 충전기엔 없습니다. 차량의 배터리의 잔량이라든지 차량의 완충 상태를 충전기 단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PLC 모뎀을 넣으면서 그 부분이 좀 해결될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미 보급된 완속 충전기엔 위험 요인이 남아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완속 충전기를 지하 주차장에서 사용할 때 모뎀을 한번 넣으면서 볼게요. 그 부분이 좀 해결될 수가 있는 거고요. 완속으로 하지만 이미 충전할 보급된 때는 완속 충전기엔 위험 요인이 남아있는 상황. 차량 설정 전문가들은 95% 완속 이하로 하란 거죠. 충전기를 지하 도움이 주차장에서 되셨으면 사용할 땐 좋겠어요. 차량 내 충전 설정을 현수막도 95% 붙이고 아래로 해야죠. 낮추라고 안 당부합니다. 그러면 뭐 SBS 문제되니까. 장세만입니다. 이게 하나 있고 일단 제 거 정지시키면 안 되지. 이걸 정지시키고 그 또 아랫지방 같은 경우는 법 시 조례로 해가지고 지상을 올리는데 문제가 주차장이 없는 데가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 전기차 보급이 몇 년 정도 됐기 때문에 성능 점검을 하지도 않는 그 이런 배터리들이 전기차에 사용 중인 배터리들이 중고차로 나오기 시작한다니까 쏟아진다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지. 그죠? 교통안전공사에서도 정기 검사 때 배터리셀까지는 분해를 점검을 못할 것 같은데. 아까 본 것이고 이건 말도 안 되고 이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소화포, 수조 이것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인원도 없는데 뭐 그죠? 인원도 없는데 현재는 시민들이 마루타야. 지금 봤을 때는 전기차가 시민들이 마루타라고. 가장 좋은 건 지하에 설치하면 안 되는데 그 아랫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시에서 조례로 해서 지상으로 설치하는 건을 올리는데 지상에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는 상가들이 미리 지어진 거 같은 경우는 어렵다는 거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점주분이 조금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게 매장 호실 같은 경우를 전기차 충전소로 써야 되는 거죠. 매장을. 그렇게 또 문제가 되는 거지. 나왔네. 이거요, 이거. 이것도 저장해야 되겠네. 나중에 저장. 한번 보시죠. 제가 이것도 봤다고. 전기차는 한 번 불이 나면 배터리 때문에 순식간에 열이 수백 도까지 치솟아서 진압이 무척 어렵습니다. 게다가 충전 시설이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경우도 많아서 소방차가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데요. 일부 지자체들이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기겠다고 나섰는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충전은 지상에서. 천안시를 왜 그러냐고.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난 화재. 불은 좀처럼 잡히지 환경부에서 않고 전화했더니 주변 차량까지 보조금만 옮겨붙습니다. 지급한대요. 이불로 차량 5대가 사는 피해가 났습니다. 네, 산자부까지 연락했다니까. 산자부에서 자동차과를 연결시켜주는데 부재 중이야. 현재로선 물을 가득 채운 심수조에 자체를 담궈 불이 꺼지기를 각자 도생이라는 기다려야 거지. 합니다. 각자 도생.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지하 주차장에선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고 청원입니다. 밀폐된 구조로 인하여 울창. 다량의 연기로 시야 이런 걸 확보 증거를 위험과 남겨가지고 주변 천안시에다 차량으로 제출을 해요. 변수 확대 위험이 있으며 도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경남도청. 지하 주차장에 있던 걸 옮겨놨습니다. 지상으로 옮겨놨다는 거예요. 지하 주차장 경남도청에서. 전기차 화재 위험성에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하에 있던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겼습니다. 지난 7월 안전 확보를 위해 충전 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아랫지방은 있는데 공공기관뿐만 왜 아니라 윗지방이 민간에도 이러냐고. 충전 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도 내년부터 2년간 104억 원을 들여 공동주택 전기차 시설 지상 이전을 추진합니다. 전북도. 하지만 공고에 그치다 보니 강제성이 없고 지상 주차 공간이 없는 곳에선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도 지적됩니다. 이게 문제지. 지금 지하에 2층에서 화재가 나면 건물이 몰살이거든요. 지상에 옮기려면 또 옮길 수 있는 공간이 잘 없기 때문에 지상에 매장 없애야지 뭐. 전기차 보급률이 늘면서 전기차 화재 역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매장 없애는 것도 쉽지 지상 않죠. 이전과 함께 지하 충전 그치. 시설에 대한 화재 진압 시설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오늘은 전기차에 대해서 조금 갱방을 알아봤어요. 왜냐면 나도 회사에다가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고 입주자 세대분들하고도 일단은 뭐 천안시에서 그렇게 시행해야 된다. 안 하면 벌금이 나오니까 모자 분리를 해야 되겠죠. 계약 전력을 전기차 충전기의 전용 계약 전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아무런 그냥 민간에서 파는 계량기 갖다가 설치해서 사용료를 낸다는 건데 그걸 문제가 될 수 있고 입주민들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막 따지러 온다고 왜 그렇게 했냐고 일 처리를 우리도 알아야지. 누가 설치하라고 했냐 지하주차장에 충전기를. 그럼 안 하면 벌금이 나면 미리 왜 공지를 하지 않았냐 왜 안 알려주냐 이렇게 따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휴무날인데 이제 업무가 집에까지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월급이 조금 뭐 올라가면 뭐 그게 많은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계속 연구 공부 찾고 그러는 거야. 돈 많은 게 그게 돈 조금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책임감만 많아져. 지금 지하주차장에 설치한 물살이라고 나왔잖아요. 저 설치하는 데다가 천안시는 충청남도는 왜 그런지 모르겠네. 지금 전북하고 경상남도는 다 지금
조례를 통해서 지상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마당인데 이런 거를 갖고 충남도청하고 천안에서 반박을 하고 행정소송을 걸고 행정소송을 제가 임의적으로 못 거니까 입주자 동의를 받아서 입주자 대표를 구성해가지고 이제 충남도청에다 항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입주자 건물주하고도 이제 입주주민들이 이제 소유자들이 끼리끼리 합쳐서 안 되면 지상이라도 로비라던가 매장 하나를 공동임대를 해가지고 아니면 공동임대 등 영구적으로 십시일반이라고 하죠. 돈 모아서 사서 주차장을 별도로 만든 거예요. 지상에 만들려면 2층에 이제 건물이 없어야 되니까 로비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로비 개념 뭐죠? 천장고가 있어서 이제 외벽으로 연기가 나가게. 그러니까 이제 벽면은 전기차 충전소 벽면은 뚫어야 된다는 거죠.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진입로 진출구가 있으니까 그런 거 있으니까. 근데 저희 주차장 이용하는 사람만 사용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다 사용하면은 뭐 신호지 효과는 있겠죠. 고객들이 더 몰리니까, 사람이 몰리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관리 인원도 늘어난다라는 게 문제지.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8시 25분이네 어제 밤부터 계속 연구한 거예요. 왜냐면 당장 지금 공문은 나와 있어요. 공문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업체가 어디냐면 메일이었나? 나이스 차저. 나이스 차저가 뭐야? 응? 나이스 충전 업체인가 봐요. 소유자 구분 동의서, 위 파일에 없는 호수 동의서 부탁드립니다. 동의서 양식 같이 전달하는 양식 작성 및 소유자 신분증 사본, 소유자가 회사나 법인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 인감증명서 첨부에 회신 부탁드립니다. 뭐 사본이면 상관없는데 원본을 하려고 할 수도 있고, 원본. 사업자 등록번호 사본 되고 인감증명서 원본 달라고 할 수도 있지. 이게 문제라고 이제 천안시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거기서는 환경부가 이제 시키는 거라 이렇게 주관부서다 하는 거죠. 환경부 전화했더니 자기네는 그런 거 없고 보증금만 지급한다는 거야. 그 환경부에서 어디로 연락하냐면 산자부에다 연락해보래. 산자부 연락했는데 산자부 대표번호에서는 자동차과인가 자동차 부서로 연락처를 알려주고 돌려줬어요. 근데 뭐 한두 시간 동안 계속 부재 중이라고. 일부러 전화 안 받는다고. 이제 아무래도 높은 분들이 장관이라든가 차관 분들이 지시를 했지. 명령을 받아서 충전소 보급해라. 그래야지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가 많이 팔릴 수 있는 요지가 되니까. 근데 시민들은 설치하기 싫거든. 그렇게 되는 거야 지금. 안 하면 벌금 때린다고 하니까 강제성이잖아. 각자 도생이라고. 이거 설치하면은 이 업체도 지금 뭐냐면 벌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업체가 무상으로 설치해주면서 7년 동안 충전한 전기요금을 저한테 쓴 것도 있지만 거기서 장비값 하고 인건비를 빼는 거죠. 7년 동안 자기가 운영 수익금을 가져가요. 저희 전기세는 주지만 그 전기 단가도 따져봐야 된다고. 일단 말씀드렸고, 지금 뭐 이거 2월 10일 어제 봤네. 일단은 지하주차장에 전기차가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고 충전소가 없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 안 그러면 구속된다고. 아무리 문서 잘해도 구속된다고. 인명피해 나면 구속돼야 책임자는 꼭 있어도 힘없는 사람이 구속되니까 이런 거 있으면은 만전을 기해야죠. 이제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야지. 왜냐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될 수도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가 있고 민간재해가 있잖아요. 그 벌금이 10억이요. 안전물감증이 50억이고 사람 죽으면 그로 인해서 연기를 마시게 되면 다중 부상자들이 많아지잖아요. 홍수 상태도 있고 사망자도 있고 당연히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지. 국가수에서 나오고 그 문제가 되지. 대형 참사라고 저희 건물은 다중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7층에 롯데시네마가 10층까지 있고 다중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다. 이런 걸 저는 이제 사전에 이런 걸 다 경상남도라든가 전북도에서 지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하고 있다. 예산을 들이고 있다. 이런 거 입주자한테 다 통보하고 입주자에서 이제 대표가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이 해가지고 이제 천안시에다가 행정소송을 걸던가 행안부에다가 행정안부를 걸던가 해야죠. 천안시에다가 왜 천안시에서 벌금을 물게 하려니까 강제성이니까 천안시에서 반대소송을 걸어야 된다고. 그럼 배우면서 가야 되는데 소송은 뭐 변호사 사서 해야 되겠죠. 뭐 어쩔 수 없지. 안 그러면 벌금이 10억에 중대재해처벌법 걸리면 불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뉴스 나오다시피 95%까지 충전하는데 입주자 그 주차장 전기차 충전하는 사람이 뭐 95%까지 충전하겠어? 설마 내 차가 뭐 화재 나왔어?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된다고. 감지기 이설 견적건인데 누수가 되니 천정에서 누수가 되니까 이 누수를 타고 이제 콘크리트에 전기 사각박스라든가 전기 배관들이 매입이 돼 있잖아요. 원래 그 메가 CD관으로 매입이 돼 있다고. 그걸로 이제 사각버스는 방수가 안 되고 이제 터져 있으니까 뭐 상부 옆면 다 동전 같은 크기가 다 있죠. 파이프 진입로. 그런데로 물이 들어오니까 감지기가 단자에 물이 차가지고 누전이 되는 거예요. 감지기끼리 접촉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소방 수신반이니까 수신반에서 오동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지기를 탈락시키게 되면 소방서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소방시설 법규 준수, 뭐 시설관리 법규 미준수로 해서 벌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전기차 충전소 아닙니까? 4층이니까 견적을 받았어요. 건조한 데다 이 설치한다고. 근데 장마철이라든가 호우 집중주의가 왔을 때 한번 해봐야 돼. 왜 차들이 빗물을 싣고 들어오니까 비가 많이 오면 따라서 아무래도 저희 그 지하주차장 4층 청정이 빗물이 더 많이 번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야 되는데 일단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앙카를 받고 마루보를 내려서 마루보 일본 용어인데 봉을 내려서 앙카에서 꽂는 거 돌려 끼는 거예요. 천정 지지대를 내려서 사각박스를 거기다가 이제 설치하면서 철사로 엮을 건지 철사 좀 두꺼운 거로 뭐 꼬아가지고 뭐 볼트를 밑에다 체결한 다음에 그렇게 할 건지 뭐 방법이 있겠죠. 그 물이 철봉 마루보 앙카방은 마루보라고 하는데 자꾸 이 지지대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감지기를 통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감지기를 통하면 안 된다고. 그런 부분도 이제 생각해야 되고 전선을 타고 물이 내려올수니까 전선 같은 경우는 뭐 꼭지점을 만들던가 V자, 직각 아니면 S자를 하긴 하는데 물이 못 올라오게 S자 이제 올라오는 S자를 그 빗변이죠. 빗변을 좀 높이 올려가지고 내린다던가 그렇게 하죠. 그게 뭐예요? 뭐죠? 그 사인인가? 사인이네. 사인 부분을 이제 좀 올린다라는 거지. 꼭지점 위각도를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여튼 뭐 계속 연구해요. 소장 자리가 쉽지는 않아요. 뭐 이런 걸 대응해주고 해결해주면 연봉 뭐 1,000만 원 월 1,000만 원 주느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실력이 좀 쌓이게 되면 승진도 되겠죠. 뭐. 내 능력이 되는 거고 실력이 되는 거고 경력이 되는 거고 뭔데 미지의 세계니까 나도 불확실한 말이 부딪히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씩 부딪히면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면 내가 공부를 하고 찾아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득시키고 같이 가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든 지상에다가 설치를 하게끔 일단 천안시청은 벌금을 때린다고 하니까
근데 뭐 행정소송 가서 행정소송도 1년, 2년, 3년인데 그 안에 벌금이 안 나오면 상관없지. 근데 뭐 벌금이 미뤄질 수도 있고 소송 중이니까 뭐 그런 것도 이제 나도 모르니까 그런 부분은 모르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같이 가던가 해야죠. 그러니 이제 관리비를 더 낼 수밖에 없는 거고 건물주분이 뭐 또 그 부분에서 저한테 피드백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정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는 다 공부를 해놔야 된다고 대응 방안을.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감지기는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 건데 비가 많이 오니까 비가 많이 오더라도 감지기 단자에 물이 안 들어가게끔 방법을 강구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전기차 충전은 웬만하면 지상에 올리고 지상이 없으면 임대 매장을 하나 빈 상가라든가 별도로 소유집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거. 중대재해처벌법 걸리면은 10억 이상 나오니까 손해배상 다 청구해야 돼. 보험으로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그죠? 자기 부담도 들어간다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건물주하고 이 소유자 각 지분 소유자분들을 같이 한 마음이 움직여야 돼. 같은 방향을 보게끔 나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내가 소유자처럼 내가 건물 주인인 것처럼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 정규직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쉽지는 않고 하여튼 뭐 건물 세네 개를 더 맡을 수도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런 걸 해보면 그죠? 이거는 그러면 이제 몸값이 좀 올라가겠죠. 이거 어려운 거라고. 소송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되니까 괜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소송 뭐 다 문서도 써야 되고.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많어. 수질 분석. 저수조 청소는 관할구청에서 상하반기를 하는데 6월 말 12월 말이에요. 그때까지 하는데 또 이제 수질 분석을 내서 1년에 한 번 내야 돼요. 6월 중순에 냈다고 하더라고. 6월 중순까지 점검을 해서 관할구청에 내야 됩니다. 수질 분석까지 해야 되고 기계 성능 점검을 알죠? 아시니까 내가 지금 워크넷에 올렸는데 별도로 자기네 이런 입사 지원서를 쓰라는 걸 귀찮게 됐어. 씨발 족하고 언제 이런 걸 써 귀찮게. 휴머링크가 어디요? 뭔 회사인데 나한테 이런 걸 보내. 워크넷 보고 뽑으란 뽑고 말란 말인지 지랄이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올려드릴게요. 다음에 올려드린다고.